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제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도내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며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제주 지역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의 유정래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지역도 이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도 확진자 수는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보다 한 1.7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가파른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데 제주도 확진자가 더 증가한다는 것은 조기에 정점에 이를 수 있고 이 정점이 조기에 이르면 의료 서비스가 조기에 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으면은 확진자들이 위중증 환자가 늘 수 있고 사망 환자가 늘 수 있어서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제주 지역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외부 유입보다는 그 발생 역학을 보게 되면 95% 이상이 제주도 자체 거주자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서 전주 발생에 비해서 주간 발생이 2배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는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올 초 오미크론 유행 때도 이미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변이주들로 인해서 산발적인 유행이나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전히 예측한 바와 같이 예방접종한 지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났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최근 이제 하절기로 인해서 도내 이동량이 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파른 증가세가 더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생 환자 수 대비 3분의 1 이상이 20대 미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이 적절하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들이 또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게 가족으로 또 전파시킬 수 있고 가족 안에서 추가 발생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주도 발생이 더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의 그 변이를 거쳤는데 주로 이제 일어나는 변이 부위가 스파이크 프로테인 돌기 변이 부위의 단백질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위의 단백질 변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유행했던 오미크론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그 면역을 역할을 하는 중화항체 능력이 3배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확진이 되어서 면역력을 획득했거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화항체의 능력,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재감염이나 추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 확진자 가운데 BA.5 검출률이 30%를 넘어섰고 이게 또 조만간 우세종화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세종화가 이제 되면 그 확산세가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걸까요?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 발생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한 4주 이후에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주나 2주 후에 바로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변이주에 대해서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한 예측을 따라 보면 아무래도 8월 중순쯤에 이제 정점을 이룰 것이고 정점을 이룬 후에 장기간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초에 있었던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일일 평균 약 60만 명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예측을 항상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제주도도 아무래도 8월 중순쯤이나 그 전에 일일 확진자가 5,000명 이상 아니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 3,000명 이상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3,000명 이상 나올 수가 이미 있다. 지난주에 1,000명, 이번 주 일요일, 토요일에 1,00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블링 현상을 따진다면
이미 이번 주에는 2,000명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4,000명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BA.2.75 변이,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도 국내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전파력이 강한 이렇게 하위 변이들 언제까지 계속 나오는 걸까요? 뭐 언제까지보다는 이 코로나는 이미 전 세계에 토착화 됐기 때문에 이 하위 변이주들은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진 않을 것이고 이런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이 되면 이 안에서 자꾸 이제 변이주가 발생할 것이고 B5가 끝난다고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이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인플루엔자에서 독감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독감이 유행하고 나서 지금 매년 겨울철이 되면 유행하고 있듯이 끝나지 않고 이미 코로나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유행이 아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예측할 수 없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결국은 살아가야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제주도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1단계, 또 하루 확진자 수가 1,500명 수준이면 2단계, 또 3,000명 수준이면 3단계로 설정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뭐 좀 전에도 이번 주에도 3,000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3,000명이 그 하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은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네.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뭐 아무튼 이제 그 국가 예측 모델이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네. 실제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변이주 유행을 보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 이런 재생산 지수나 면역 회피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실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파 능력이 빠르고 확진자가 빠른 현실이 전 세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확진자가 급증할 것인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이 좀 더 각 지역별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산세가 참 가파른데 그럼 제주 지역 전담 병상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1단계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담 병상은 55병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병상 가동률은 25% 낮게 유지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주도 이제 전담 치료 병상에서 주축을 역할하는 게 제주대학교 병원인데 이 중에서 이미 병상이 1단계 수준에서 제주대학교 병원이 한 17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미 70% 이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더 병상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제주대학교 3차 상급 병원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없고 이런 코로나 외에 있는 환자들도 입원해서 중증 환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환자들을 다른 데 보내기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 추가 병상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제주도는 확진자 수 기준에서 1, 2단계에서는 일반 격리병상을 포함해서 191개 병상으로 늘리고 또 3단계까지 가면 453개 병상까지 늘려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병상을 이렇게 확보를 하더라도 도내 인력이라든지 의료 인력과 뭐 장비가 그만큼 따라가 주느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 의료 인력 중에 코로나를 전담해서 중증 환자나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올 초에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 때 들어갔던 인력들이 잠시 주춤해서 이제 다른 인력으로 지금 빠져 있고 그때 받았던 육체적인 2년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이 코로나 치료를 투입하기 위해 스스로 이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주춤하게 되면 이런 거에서 또 약간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다시 대유행일 때 이런 적절한 의료 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될지는 저도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부터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 그리고 18살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가 돼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 지역 4차 접종률을 보면 지금 10% 아래로 저조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차 접종 후 이제 추가 접종에 대해서 많이들이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건너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질문들도 저도 많이 받고 있긴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 이제 위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한지 많이 지났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거나 이런 환자들이 아직도 이제 위중증 환자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안타깝게도 가족부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가벼운 감기 환자들만 이제 도민들이 보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백신의 접종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걸 좀 느끼시나요? 네, 저도 교수님도? 이제 외래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맞으면 부작용만 생기는데 왜 맞아야 되냐 하는데 이제 실상 그 부작용은 일반적인 예방 접종에 따르는 부작용들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실상 위중한 정도의 예방 접종 후 부작용이 아직 밝혀진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접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되고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고령의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접종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제 주위에서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코로나19가 걸렸었다. 그런데 또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 뭐 이건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코로나가 유행되고 나서 다시 대유행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획득된 면역력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이라서 재유행 때는 당연히 예방접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에 앓고 획득된 면역을 회피하고 유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걸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재접종은 필요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서 또 걱정이 더 큰데 그럼 도민들과 혹은 또 이제 제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실까요? 이제 이전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개인의 철저한 그 방역이 더욱이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열이 나고 할 때는 검사를 하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실내 활동에서는 항상 강조되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60대 이상, 50대 이상 기저질환자들은 꼭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방역 수칙 다시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